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증권사들은 그 기업의 탐방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실적이 발표되거나 하는 그 순간에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것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하루에 많으면 뭐 대여섯 군데, 한 일곱, 여덟 군데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적으면 뭐 한두 군데 정도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꼬박꼬박 매일같이 나오기 때문에 유심히 그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좀 생소한 느낌의 기업이 시장에서 이제 많은 인기를 얻거나 또 그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경우에 상당히 뭐 호실적이 예상되거나 뭐 시장에 좋은 어떤 영향이 있다거나 할 때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 그 키움증권에서 냈던 나이백이라는 이제 업체도 그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이틀 동안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리포트가 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뭐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면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동종 업종이라든가 이 업계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든가 하는 곳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들의 기업 리포트는 뭐 항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다섯 군데씩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낸다고 했을 때 뭐 하루에 쏟아지는 리포트가 몇 수십 군데의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보통 그 기사로 다뤄지기도 하고 그래서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 시대의 그 즈음의 어, 뭐랄까 이렇게 주도하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좀 알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키움증권에서 냈던 리포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 초반에 나왔던 것들은 이미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리포트가 나왔던 7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금요일날 리포트가 나왔던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우호적 영업 환경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렸고요. KB금융이 기대 이상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부 정책에 의한 실적 개선으로 더 이상 개선되기 어렵다는 우려, 정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동사 역시 기대치 이상의 실적과 전년 수준의 배당을 결정하였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우호적인 결정이지만 신규 투자자를 유인하기에는 아쉬운 결정이다. 선진국과 달리 금융위기에도 실적 호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위안을 삼자. 이렇게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중간 배당 나왔고 또 실적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상황. KB금융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도 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점을 그 어, 확인하는 그런 리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바이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실적 투자 지표를 보면 자회사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익이 그 2019년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내년에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금융지주만 중간 배당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여름 시즌 때 좀 관심을 더 가지면 좋을 그런 종목이고요. 물론 올해는 이제 중간 배당이 지나갔습니다만 배당 수익률이 5.9%, 6%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안정적인 투자가 좀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실적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걸 확인한 이후에는 주가 수준이 상당히 낮은 구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특히 이제 연말에 또 이제 배당 시즌이 됐을 때 좀 더 한번 그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늘 항상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하나금융지주 일봉 차트를 보면 3월 20일 날 18,450원 최저가를 찍은 이후에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일봉 차트상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면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그 매도 사인이 한번 나왔고 조금 이제 괜찮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매도 신호가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MACD는 여전히 그 매수 구간에서 홀딩하라는 시그널이 나와 주고 있고 OBV도 아직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조 지표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W게임즈고요. 다시 회복한 성장성, 결제 유저의 유지 확대가 중요하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고요. W게임즈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888억 원,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37.3%가 상승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593억 원으로 역시 전분기 대비 54.5%가 상승한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의 영향과 마케팅 비용 확대에 따른 효과로 유저 체류 시간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페잉 유저도 늘어나면서 ARPU가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ARPU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늘었다. 그러니까 그 가입자의 유료 지불도 늘었을 거고 체류 시간도 늘었을 거고, 이래서 ARPU가 느는 어떤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하반기 성수기 진입에 따른 성장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확보된 페인 유저를 락인시키는 과제를 이뤄내야 한다. 이제 붙들어 매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게임주들 뭐 다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NC소프트와 뭐 최근에 위메이드라든가 좀 이렇게 몇몇 그 게임주들이 좀 많이 빠져,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조금 이제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또 추울수록 굉장히 그 게임 유저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늘 좋아지는 그런 그 예상이 나오는데, W게임즈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목표 주가를 9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도 바이를 유지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투자 지표를 보면 그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이 늘죠. 한 20% 정도, 20% 넘게 한 30% 정도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매출액은 소폭 줄 걸로 예상됩니다만 영업이익이 크게 역시 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들의 특징 중에 굉장히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30%를 웃돌아요. 그러니까 31%, 올해 31%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ROE도 21까지 올라가는데 이 실적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그 3월 중순에 35,4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어느새 계속 이제 올라서 지금 77,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최고가 85,8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6월 24일 이후에 조금 떨어졌고, 그러나 그 NC소프트 대장주인 NC소프트에 빠진 폭을 생각하면 이제 이 정도는 좀 괜찮다. 그리고 아직 그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60일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다. 이 목요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금요일 주가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만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 60일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재차 7월 초에 이어서 재차 확인해 줬습니다. 이 급등 장세는 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쌀 때는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스토캐스틱이 최근에 이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제 매도 이후 매수 사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의 매수 사인에 맞춰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MACD나 OBV보다는 조금 빨리 돌아옵니다. 이 스토캐스틱이 언제나 주기가 좀 짧아요. OBV도 이제 곧 지금 기준선에 딱 달라붙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초에 상승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3분기 이후 본격화될 개선세 이런 제목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1,451억 원으로 키움에서 추정하는 그 추정치와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 상회했다. 상회한 정도가 뭐 2배 정도 상회했으니까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 시장에서 소렌토와 K5 등 신차 중심으로 판매 호조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산업 수요의 정상화 및 주요 차종 신차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며 예상을 상회한 2분기 실적을 반영해 향후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46,000원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표 주가 4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투자 의견도 바이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자, 투자 지표를 보면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매출액이 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59조 원, 59조 6,670억 원대의 매출액을 기록을 한다는데, 내년에 74조 원대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 영업이익이 올해 소폭 감소합니다만 내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3조 1,51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는 것이 기아차의 지금 가능성을 가장 높여주고 있고, 아마 주가의 그 상승 모멘텀 중에 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예상보다 더 훌륭한 건 없으니까요. 아마 굉장한 실적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시장에서 기대한다는 것. 그리고 올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다시 그 4.3%까지 올라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ROE도 8.4까지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실적 지표상으로 아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봉 차트 보면 역시 3월 23일 21,5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지금 36,900원까지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이평선을 완전히 정배열로 돌려놨습니다. 그 61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장기적으로도 이제 좀 괜찮은 그런 모양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굉장히 좋죠. 지금 스토캐스틱도 상당히 그 오랫동안 매수 포인트 쭉 잡아주고 있다가 지난주 이제 후반에 좀 매도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뭐 지금 이대로 11선 타고 이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뭐 좋은 흐름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MACD나 OBV는 뭐 매도 신호를 주지 않은 채 매수 후 홀딩 구간을 이어가고 있고, 아마 스토캐스틱도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호실적 그 이상의 의미, 이런 제목이 의미심장한 제목이 달려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5,903억 원으로 키움에서 추정하는 추정치와 컨센서스 3,191억 원이라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쵸?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내수 시장과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한 제품 믹스 개선이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하반기 산업 수요의 정상화 및 주요 차종 신차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며 예상을 상회한 2분기 실적을 반영해 향후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1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제가 제 주변에도 그 제너시스 GV80인가요? 그 RV 차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그 G70하고 G80하고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눈에. 현대차 중에서도 특히 제네시스의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24,500원인데 뭐 9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종목이라 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 발표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수혜주로 평가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9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10만원을 깼을 때 조금 매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한 걸 보면 투자 지표를 이렇게 보면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그 매출액이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좀 떨어질 것으로 그 우려가 나오는데 내년 거를 보면요. 내년에 아까 기아차처럼 엄청난 실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이 117조 9,030억 원까지 나오고 영업이익도 거의 한 뭐 4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분기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것 2분기에 좀 여러 가지 우려를 낳았던 것들을 2분기 실적으로 그냥 단숨에 만회를 해버렸고요. 내년도에 대한 이제 기대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 가면서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기아차에 비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낮아 있어서 영업이익률을 좀 끌어올릴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대차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궁극적으로 영업 뭐 실적을 개선하는 것도 속도도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확신하는 편이어서 현대차의 영업이익률 수준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뭐 최근에 7월 들어서 이제 중순 들면서 급등 패턴을 쭉 급등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기아차는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 현대차는 다음 주 초반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61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도 중장기 패턴까지 다 이제 아주 완성형으로 가게 되고 이평선 정배열로 딱 가는데 이미 급등 패턴을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이나 횡보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후에 다시 또 급등 패턴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가 되고 아마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더 우상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토캐스틱 보면은 기준선이 이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이제 조정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MACD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이제 매수 후 홀딩 구간에 있고 OB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나쁘진 않고 홀딩하는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반등하는 타이밍을 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나이백이라는 종목이고요. 세포 투과 플랫폼 기업 나이백을 아십니까? 이렇게 지난 23일 목요일날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세포 투과 플랫폼 기술 보유 업체로 해외 다국적사 등과 2건의 물질 이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연내 플랫폼 기반 KRAS G12C라는 항암제 효능이 전 임상에서 확인된다면 빅파마와의 공동 연구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형 제약사와의 공동 연구 수요가 있을 걸로 보인다는 거죠. 아마 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뇌혈관 장벽 투과로의 플랫폼 확장도 기대된다. 이 밖에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 등 진척이 예상된다. 여러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종 기업인 셀리버리에 대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리포트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가는 투자 지표는 not rated 평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주가는 14,150원 비싸지 않죠. 자, 투자 지표를 보면 매출액은 뭐 아직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뭐 60억 원, 50억 원 이렇게 90억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올해 그 컨센서스나 예상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2020년도 작년에 10억 원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정도에는 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그 실적을 가지고도 상당히 들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흑자 전환 네 글자죠. 음, 뭐 ROE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실적을 증명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방금 그 소개해드린 말씀처럼 아마 이제 이런 종목이 터졌을 때 그 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대형 제약사와의 어떤 계약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급등을 했는데 일봉을 보면요. 지금 보이시죠? 이틀 동안 이 리포트가 나오고 쫙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8,300원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온 게 13.43% 이제 퍼센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뭐 거의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보조 지표들을 다 위쪽으로 끌어올렸고 지금 이틀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약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에 알려지고 소개가 됐기 때문에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도 지난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 하락세에 재진입 예상이 된다. 좀 안 좋죠. 3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6%로 하락 전환이 예상된다. 서버와 PC, D램, SSD 등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수요의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수요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가격이 떨어져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 굉장히 가장 좋지 않은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많이 그러니까 박리담에 많이 팔아도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못 팔면 큰일 나는 거죠. 가격도 안 나오는데 판매 수요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면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것에 굉장히 그동안에 기대를 했는데 이 1년에 이제 이때쯤 되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역시 기대대로 많이 팔린다는데 가격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울합니다. 가격이 뒷받침이 안 될 경우는 훨씬 더 많이 팔거나 아니면 가격이 끌어올릴 때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4분기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4% 정도 빠질 것으로 또 하락폭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D램의 업황 회복 기대감이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실적 전망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고 공급 업체들의 캐펙스가 축소가 본격화된 이후 캐펙스라는 것은 그 이윤을 내기 위해서 이제 들인 그 어떤 투자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비가 더 줄어야 된다. 이게 축소됐을 때 이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도될 거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이고요. 투자 지표를 보면 올해 그 영업이익이 뭐 괜찮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조금 시장에 이제 그 예상치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내년에 보면은 이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또 2018년도에 호황기를 맞았을 때와 비교하면 아직도 저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뭐 그런 게 보이고 작년에 2018년에 비해서 거의 뭐 9분의 1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제대로 회복하지 않고 있다는 또 내년까지 그게 이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도체 업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 코스피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업황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 국가 경제 전체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뻔하기 때문에 좀 회복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65,800원 3월 19일 날 최저가에서
지금 좀 많이 한번 바짝 올렸다가, 바짝도 아니죠. 뭐 조금 올렸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83,700원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스토캐스틱이나 다른 보조지표들을 보는 게 좀 무의미할 정도로 이렇게 횡보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조삼모사 깔끔하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 팬데믹 국면에서 전년 동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광학 솔루션과 기판 소재의 강한 체질을 확인했다. 하반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텐데 계절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전략 모델 출시 지연에 따라 3분기 눈높이를 낮추는 대신 4분기 눈높이를 올려야 할 것이다. 트리플 카메라 사양 개선 및 신규 TOF 채용에 따라 대당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변함없다. 요즘에 이 TOF 센서 굉장히 고급 그 카메라 모듈로서 각광을 받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우리 찍으려고 하는 대상에다가 이 광원을 쏜 다음에 그게 반사돼 돌아오는 그러니까 비행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 약자인데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좀 정확성과 이런 거를 이제 높이는 그런 이제 카메라 센서인데요. 이게 이제 LG 이노텍이 LG 이노텍의 그 매출 증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투자 의견이 아웃퍼폼, 그러니까 바이보다는 예상되는 실적 개선이 조금 더 낮은 겁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은 분명히 있고 더 실적의 상승이 예상되는데 바이보다는 좀 낮게 예상이 될 때 나오는 아웃퍼폼이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19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투자 지표를 보시면 사실은 올해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 가지 계속 LG이노텍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컨센서스 자체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에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방금 나온 것처럼 4분기의 기대치를 좀 높이자 하는 것처럼 연말로 갈 때 그때 좀 더 기대치를 높이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전망과 이런 게 좋았던 것에 비하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6.2%까지 올해 지금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8에서 10% 정도까지 좀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면 진짜 한꺼번에 모든 매출액 뭐 다른 실적이 다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텐데 조금 아쉽고 또 해외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2018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 3.8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멋있는 기업으로 각인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이제 3월 19일 날 75,700원이라는 최저치에서 지금 뭐 코로나 이전 사태 다 뚫어내고 급격하게 아주 21선 따라서 급등 패턴을 쭉 보여주다가 7월 중순에 21선이 최초로 무너져 내려오더니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는 2.8%가 빠지면서 15만 6천원을 기록하면서 61선도 깼습니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려면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바로 이 61선을 뚫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역배열로 돌아선 이 20일, 10일, 5일선의 이 이평선 배열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게 중요하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그런 종목하고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하고 이평선의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오랫동안 급등 패턴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최근에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 LG 이노텍 같은 종목은 61선 위쪽으로 다시 자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토캐스틱이 보면은 지금 다음 주에 혹시 초반에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올 자리에 좀 있고 OBV와 MACD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종목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관심 있었던 종목도 있으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그 최근에 시장 흐름과 그다음에 주도하는 종목과 이런 것들을 좀 읽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들, 아까 나이백 같은 그런 종목들은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투자를 하면 급등의 초반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투자의 그 정보 제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또 바로 수익을 불러다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